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미래에셋 증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이죠. 그래서 사실 증권사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 HTS나 MTS 이용자 매매 수수료의 이익이 매출로 잡힐 텐데요. 내년부터는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매매 수수료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그 부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래에셋 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 글로벌 투자 전문 기업으로 투자은행, 트레이딩, 자기자본 투자, 자산관리 등등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HTS나 MTS도 같이 활용을 하면서 이용자들의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당연하게도 증권사들의 모멘텀은 이 HTS와 MTS를 통한 이용자 수 증가, 그리고 지수가 좋아지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겠죠. 그런데 이번에 내년부터 주식 거래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올해 연말부터 모의 거래 시작 후에, 그리고 내년 1분기에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현재는 이 KRX, 즉 한국 거래소 체제 하에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국내 최초로 이 대체 거래소라는 게 생겨났는데요. 이 대체 거래소는 한국 거래소보다 더 낮은 이 수수료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사실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 그리고 영국은 물론 일본까지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 구조가 깨지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제는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의 경쟁이 시작되면서 투자자들은 저렴한 수수료나 유리한 매매 체결 방식 등을 고려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매매 체결 방식 같은 경우 이 매도와 매수, 중간 가격인 이 중간가 호가가 도입이 된다는데요. 이 중간가 호가는 매도 호가의 가장 낮은 가격과 매수 호가의 가장 높은 가격의 중간 가격에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호가를 세분화시키겠다는 건데요. 아무튼 이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다 합해서 약 700여 종목을 밤 8시까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퇴근 이후에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면서 주식 투자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죠. 향후에는 이 장마감 시간을 확대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새벽까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심지어 이 ETF나 토큰 증권도 좀 상장 계획 중에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기존의 HTS나 MTS를 사용할 수 있어서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증권사는 이용자들의 매매 수수료가 매출에 잡히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 수뿐만 아니라 신규 이용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내년부터 증권사들의 매출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어떤 점이 단점이고 어떤 점이 장점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점과, 그리고 이 모의 거래 이후에 나오게 될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계속적으로 체크해 나가야 되는 이슈인 것 같은데, 다시 정리하자면 이 미래에셋 증권은 증권사이기 때문에 밤 8시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벽까지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이용한 이용자 수 증가를 좀 지켜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와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함께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개인은 한 달 사이에 약 5천억 정도, 아니죠, 50억, 59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59억 원어치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 금투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연기금에서는 약 87억 원치 매도 중에 있죠. 한 달 사이에.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약 3억 정도 매수를 진행을 했고 외국인은 1억. 근데 기관은 반대로 3억 원어치 매도를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사모펀드에서 상당한 양의 매도가 나왔었죠. 일단 현재 한 달 사이에 금융투자가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에서 매도 가격이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일단 미래에셋 증권은 최근 기업 밸류업 이 정책으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나타냈었죠. 그런데 사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지고 야당이 승리를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문제로 보이고 있죠.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좀 선을 그어 놨었는데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최근에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 과거에도 이 부분은 좀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한 전력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탈 시에는 이 장기 이평선이 481선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 부분이 저항대 부분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주가가 그거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상승시 같은 경우 일단 장기 이평선인 12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있는데요. 금일 흐름 같은 경우도 120일 이평선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120일 이평선을 돌파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횡보시키면서 물량 소화를 진행을 하면서 상승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저항대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지지라인으로 후퇴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 거래 시간도 늘어나는 만큼 매출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슈 잘 살펴보아야 하고요. 오늘은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